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민열전의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정상화연대의 이광식 대표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환한 미소로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니까 제가 굉장히 아주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늘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평소에 생활하실 때? 뭐 얼굴에 이제 미소가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더 네. 살 수 있다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 네네.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웃음 속에 같이 묻어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말씀도 정말 아주 정말 멋지게 하시네요. 우선은 이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뭐 이 나이 되면은 대부분의 뭐 부인들한테 꼼짝을 못 한다는데 저는 그래도 네. 둘이서 매일 대화하고 살면서 참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또 그렇게 자식들의, 살아오시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우선은 뭐 이제 부인에게 네. 그 존댓말을 쓰는 거죠. 하대를 하지 않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네. 그 여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네. 퇴근해서 오면은 들어주는 쪽이죠. 와, 평소에 그렇게 늘 생활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인이 얘기할 때 그거를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고 함으로써 부인은 하루에 있었던 모든 피로가 다 풀어지거든요. 정말 인생 수업을 좀 한번 받고 싶을 정도로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서대문구 주민참여정상화연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조직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주민 참여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주민 참여가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정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혹시 이 주민 참여 또는 주민 자치 활동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또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되게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서라도 시간이 남는 거를 네. 그래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주민자치법이 그러니까 1991년도에 생겨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의회가 네.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의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이제 단체장들이 생겨나잖아요. 네네. 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가능해졌던 거거든요. 네네. 그 안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그냥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네.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만든 건가요? 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서울시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11년도에 처음 주민자치 참여 예산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네네. 그때 이제 문석진 청장님이 그 예산의 1%인 50억을 주민에게 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민들만이 그 편성을 하고 네네. 주민들이 그 예산에 대한 것을 필요한데 써봐라 하고 예산이 왔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5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지 수 있는데 그 돈을 처음 주민들이 받으니까 굉장히 좀 뿌듯했겠군요. 얼떨떨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게끔 해서
제한 사업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동에서 받다 보니까 그 동에서 받은 것을 그 동에서 또 이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세 네. 가지씩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14개 동에서 세 가지씩 해가지고 42개 올라오죠. 구로. 그리고 구에는 그때 그 한 70명 정도의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또 거릅니다. 걸러 가지고 현장 답사 다 해보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네. 그다음에 중요성, 당위성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의회로 넘기면 예산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이 50억 정도 되면은 그걸 다 어떻게 쓰든지 썼어요. 네네. 근데 서대문 구에서는 처음으로 27억 정도를 사용하고 네. 23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어요. 그럼 왜 그랬나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네. 당장 필요한 곳에, 네. 급한 곳에 거기에 쓰고 나머지 쓰지 않아야 될 곳은 바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3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거예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저희가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고 상금으로 1억도 받아오고 이거 다시 또 예산에서 저희가 환원을 했어요. 서대문구가 이렇게 롤 모델 될 정도의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예. 네,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그 주민 참여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새파란 돌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 던지며 정못에 짤랑대는 영망아 찾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험
사랑한다.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 높길에 새가 날며 따라 웃고 새가 울며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 봄날은 간다.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아시죠? 예. 네, 네. 가끔 부르기도 하고. 그러세요? 예.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한번 노래하시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댁에서도 노래 가끔 하시나요? 가끔 이제 그 저희 동네에 네. 이제 그 7080이라는 라이브 카페가 있어요. 아, 네네. 거기서 직접 연주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가끔 가서 이제 그러세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방송에서 노래 한번 해주시죠. 말씀 주셨던 내용 가만히 돌아보면 2011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참 이건 보람이 있었어. 나한테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일이야. 참 행복했는데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제가 2기, 3기 위원장을 이제 했는데요. 네. 그 2기 때 이제 서대문에 장애인 부모회하고 네. 장애인 또 한 단체하고 두 단체가 그 주민 참여 예산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단체는 2억 5천 정도를 신청을 했고 한 단체는 2억을 신청을 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전세라도 얻어서 네.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두 단체를 불렀어요. 2억하고 2억 5천을 가지고 전세를 얻었다고 치자. 나중에 그게 인상이 되면은 그리고 그거는 서대문 구의 예산으로 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네. 당신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느냐. 그거는 힘들고 어려울 테니까 두 단체가 합쳐라. 합쳐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집을 사든지 건물을 사서 여러분들이 영구히 그걸 활동할 수 있게끔 그걸 해주는데 일조를 하겠다. 해가지고 2기에서 그걸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3기 위원장을 한 이유가 그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했어요. 책임감도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두 단체를 합쳐서 받은 것이 6억 한 8천 정도 예산을 하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서 전체 18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서대문 구청 맞은편에 내려오면은 네. 키움센터라고 키움센터요? 예. 네. 거기에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집 두 채를 사가지고 터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키움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다니실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큰 일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셨다는 것이 정말 정말 존경스럽고요. 이분들도 그때 당시에는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막상 결과를 내니까 얼마나 고마워했겠을까요? 지금까지도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근데 그때 그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론이 이제 뭐였냐면은 네. 50억을 준다고 하면은 50억을 한 사업에 쓰더라도 음. 주민이 필요하고 미래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라면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거를 쪼개서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당장에 어디든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큰 목표를 가지고 큰 사업이 있다면은 네네. 한 사업에 올인을 해도 된다 하는 게 주민 참여 예산의 어떤 그 목적이고 성격이고 취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룩한 것이 그 18억 5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키움센터를 만들어낸 그 보람. 아유 정말 지금 다시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작은 일도 아닌데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뤄내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장애인들은 그 이제 후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선천적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네. 이랬을 때에 이제 그 일반인과의 같이 호흡을 하고 섞이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서 일반인들과의 접촉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지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일반인과 바로 부딪혀버리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때 일반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낮으니까 편견도 있고 낮으니까 불편함만 우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이란 것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고 또 싫은 표정도 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라는 데서 또 오는 이제 해서 괴리만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인과의 또는 이 아이들도 커서 결혼도 해야 되고 네네. 일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고 이부자리를 계속 어떻게 놓아야 되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의 교육으로 받았거든요. 그 일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키움센터를 만들게 된 과정. 정말 이 키움센터가 그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꼭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이고 커뮤니티인 그렇죠. 거로 생각이 되네요. 예. 참.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먼저 그 서대문에 장애인 체육 시설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송파에 곰돌이로 가든가 아니면 저기 고양시로 가든가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목적 체육관이 지금 이제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네네. 체육관이 됐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99억의 예산으로 이제 그걸 짓기로 했는데 뭐 몇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게 무산이 됐어요. 서대문구 의회에서. 그때도 또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맡아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얘기를 했죠. 서대문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잖아요. 네네. 뭐 서울 25개 구 중에서 자치도가 23위로 떨어지는 가장 이제 열악한 그 환경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뭘로 하느냐? 뭐 서초구 예를 들면서 거기는 뭐 300억짜리를 짓는데 왜 서대문구는 99억짜리를 짓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장애인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60억이에요. 정부는 원래는 안 해주는데 장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0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두 개 합치면 90억이에요. 나머지 9억을 서대문 예산으로 겨우 맞춘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된 건데 그걸 무산시켜버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구에 통과하게 돼서 지금의 이제 다목적 체육관이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뭐 설득하고 정말.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요. 아유 정말 큰 일을 해내셨군요.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참.
정말 이렇게 보람 있고 행복했던 일을 좀 되새겨 봅니다만 그 당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으셨는지 아주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열전 서대문구 주민참여정상화연대 이광식 대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헤어짐도 울고풀이네 그대의 아픔 그대의 괴로움 내 눈 속에 부딪혀 피도 못 되네 기나긴 세월 당신과 함께 우주를 사랑으로 살고 싶었네 차고 저먼 곳으로 당신을 두고 가네 만나고 헤어짐도 허망하여라 그대의 아픔 그대의 괴로움 내 가슴에 부딪혀 눈물이 흘러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김성녀의 한내의 승천이라는 노래인데 이거 뮤지컬로 나왔던 거 아닐까요? 예. 아, 네. 근데 그 극단 민예극장에서 네. 했던 창작 뮤지컬인데 네네. 원래는 이제 오영진 선생님의 그 시나리오였어요. 영화 시나리오인데 그게 영화로는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 하명종 그 감독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연극으로 가져오면서 창작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그러셨군요. 김영동 씨가 작곡을 하고 지금 노래 부르신 분은 이제 김성녀 씨. 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완전히 이런 쪽에 전문 식견이 느껴지는데 혹시 이런 쪽에 종사를 하셨었나요? 아니 제가 이제 원래 연극을 했으니까 네네. 저희 극단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아, 근데 아직도 현직에 그 무대 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안 하실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아, 첫 번째 접은 게 연극을 접고 네네. 두 번째 접은 게 정치를 접었죠. 아, 정치 쪽에도 관여를 하셨었나요?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제 이제 모든 것은 정치를 하려고 네.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연극도 서양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 연극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네, 그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제 의미에서 연극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재산을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지금 현재 지방 자치단체장이 아니면은 네네. 만약 국회의원이 지금 세비가 1,몇백만 원 되는데 월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절대 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손을 벌리게 돼 있는데 네. 손을 벌려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은 그 도움 받은 만큼 네. 결과적으로 내 목줄은 내줘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인의 말로가 전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노회찬이라는 참 네. 뭐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은 5천만 원이란 덫에 걸리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걸 그냥 가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1,몇백만 원 받고 국회의원 역할을 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래서 사업 망하면서 그것도 접었죠. 그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신 내용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듣기로 하고요. 네. 아까 말씀 들었던 그 보람 있었던 일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혹시 추가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는 주민자치를 활동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분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또 하나의 그 인왕산 지킴이 활동을 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네. 인왕산 지킴이 활동을 한 6년, 7년 정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인왕산의 그 수목이 좀 부족한 부분들 등등 해서 또 이제 벌목을 해야 되는데 나무라는 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어렸을 땐 많은 나무를 키우되 거기서 성장이 가능한 미래가 보이는 나무를 제외해 놓고는 감벌을 해주어야 그 나무들이 잘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청에다 몇 차례 그 건의를 하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메타세콰이의 숲을 네. 그 아동 자연학습장으로 네네. 체험학습장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가서 거기 가서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그 장소에다가 저희가 나무를 한 10,000여 그루를 심었어요. 인왕산에. 그 인왕산 지킴이 활동하실 때 했던 일인가요? 예. 그리고 반딧불이 축제를 네. 2회에 걸쳐서 거기서 열었죠.
아니, 정말 활동을 정말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왕성하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인 건 아닌데 네. 이제 보통 4월에서 이제 5월 사이 식목을 해야 되는 좋은 시점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나무를 기증해주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궁화도 갖다 심고 과실나무도 갖다 심고 과실나무도 꽤 많이 심었는데 많이 유실이 됐지요. 근데 지금 이제 감나무하고 네. 대추나무는 한 서너 그루씩 남아서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도 거기 혹시 다녀오실 때가 예, 있으면 예. 그때 기억이나 추억이 아주 새롭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내 잃어버린 아들 찾은 듯이. 그렇군요. 그때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 중에 지금 기억나는 분이 계시나요? 그 장제식 장관님 네. 매 행사 있을 때마다 꼭 참석하셔가지고 네네. 그 격려해 주시고 또 어디 좋은 나무 있는데 이런 데 있으면은 그 소개도 해 주시고 장제식 장관님이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 저한테 이쁨을 많이 주셔가지고 꼭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아주 고맙죠. 예. 지금도 생존해 계시나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이렇게 참 멋진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도 되게 행복인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분께 좀 감사의 말씀 한번 좀 더 해주시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장제식 장관님 하면은 물론 이제 경제학자로서의 네. 또 있고 금융 쪽에도 대단한 역할을 하셨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하실 때도 아주 우리나라에 큰 일을 하셨지만은 또 지역에도 꼼꼼하게 신경을 쓰시면서 좋은 일에 참여하시고 지금도 그 주목 한 그루는 장제식 장관님이 식재하신 나무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장관님 항상 생각합니다. 아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그 추억에 아주 정말 이렇게 뭐 취했다 그럴까요? 정말 멋진 모습으로 지금 제 눈에 비춰지거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열전, 오늘 이광식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구비구비 산길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뜬 구름 하나 삼포로 가거든. 정든이 소식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저 산마루 쉬워가는 길소나 내 사연 전해 듣겠소. 정든 고향 떠난 지 오래고 대님은 소식도 몰라요.
삼포로 가거든 정든니 소식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고 사랑도 이젠 소용없네 삼포로 나는 가야지 네,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이란 노래인데요. 자, 지금까지 쭉 말씀 들어보면 주민자치, 주민참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이제 돼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듯해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좀 참고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민자치나 협치, 주민참여 예산 다 이제 주민자치에 속하는데요. 네.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요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나라들이에요. 주민자치가 잘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저 뿌리까지 다 확산이 됐다는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모세 혈관의 활동이 아주 좋아야 활발해야 건강하듯이 네, 네. 그 국가 자체가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이 주민 자치가 완전히 지방까지 뿌리가 내려서 지역 민주주의가 아, 네, 네. 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지역 민주주의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진 못할 일인데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활동하시면서도 그렇게 많이 느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네네. 되신 분들이 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만이 예산이고 네네. 또는 그 참여할 수 있는 폭도 확대시켜주고 이렇게 네네. 되는데 그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단체장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축소시키고 자기 권한이 뺏겨진다고 생각을 해요. 분산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없애려고 그러고 축소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군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주민 자체의 역량 강화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이 주민에게 이걸 주어버리면은 자칫 가지고 놀 수 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예산을 주어졌는데 그 예산을 허투루 잘못 써가지고 네네. 엉뚱한 걸 한다든가 네. 뭐 지역 예산, 지역을 이제 뭐 예로 들어서 좀 정할 수 있겠지만은 충북 괴산 같은 데서 네. 그 큰 솥 만들기 위해서 대형 솥을 만들었잖아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네. 몇 억을 들여서 만들. 지금까지도 고철로도 팔 수 없고 뭐도 못하고 아주 난처한 것이 되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쓰임새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찾아내기도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굉장히 미래를 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또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역에 이익이 올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주민자치나 주민참여 예산이나 사업을 하나를 선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그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돼요. 그렇군요. 해내서 지역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네. 이런 걸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주민 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설명드린 건 처음입니다. 아주 내공이 아주 엄청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혹시 대표님께서 평소에 살아오신 어떤 신념 내지는 가치관, 어떤 좌우명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게 있으신지요? 근데 우선 이제 참 어려운 일인데 네. 내 욕심을 이제 부리는 것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네 가지 욕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욕심을 이제 버려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만큼을 고마워하면은 내가 그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큼에 대한 고마움을 우선 먼저 느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죠. 네네. 이게 사실 말씀은 그렇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혹시 뭐 평소에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제 그거는 별거는 아니죠. 그냥 웬만하면은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 져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웬만하면 화는 내지 않는 쪽으로 가고. 지금 얼굴에도 늘 온화한 미소가 있으신데 그 이유가 있군요. 이제 우선 가정으로부터의 이제 평화가 네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옛말에 이제 수신 제가를 먼저 해야 네네. 평천하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마 그렇군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실례지만 그 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호가 송하제거든요. 소나무 송자 네, 아래 아래 하자 하자, 있을 제자. 송하제. 예,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이제 우리 한시에 보면은 북한산고 송하제요. 한강 심수 사상부라 하는 이제 식기가 있어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주시죠. 해석을 하면은 북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에 있고, 그래서 그 소나무 아래에 있고, 예. 한강물이 아무리 깊어도 모래 위에 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는 다 같이 평등하고 하늘 위로 찍고 올라갈 수도 없고 저 바다 밑으로 뭐 뚫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안에 같이 공생하고 있으니까 공존 공생에 대한 같은 의미를 가져야만 서로에게 존중할 수 있고 그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서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집니다. 송하제. 이게 이런 어떤 그 연원 있는 호를 사용하시는 거군요. 예. 오늘 참 주민 자치와 주민 참여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의 큰 삶의 의미를 던져주시는 아주 인사이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민열전에서 서대문구 주민참여 정상화연대 이광식 대표랑 말씀 나눠보니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참여의 모습을 훨씬 더 뛰어넘는 큰 의미를 좀 담아주셨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서대문의 발전과 어떤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서대문에 관련된 문화 역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다시 모셔도 될까요? 이게 어떤 시간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알고 있는 한해 서대문구에 대한 네. 또 역사관, 네. 서대문은 이제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죠. 예, 한번 꼭 좀 다시 한번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민열전 서대문구 주민참여 정상화연대 이광식 대표 말씀 나눠봤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감사합니다.